여기 여러분 46페이지에 기록해 보면 취하됐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미납 옆에다가 취하라고 적으세요. 실제는 결국 취하가 됐어요. 취하가 뭐예요, 여러분? 취하. 경매 붙였던 채권자가, 여기 경매 붙였던 채권자가 유씨죠. 그 유씨가 어떻게 해요? 경매를 붙였던 것을 거둬들인 거예요. 취하가 돼요. 취하. 그럼 취하가 되면 어떻게 돼? 이제 경매 진행이 안 되게 돼요. 안 되게 돼. 그럼 우리 취하는 누가 해요? 취하 시키는 사람 누구? 취하. 아까 취하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한 70% 정도는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30% 정도는 진행이 되고 낙찰되고. 그럼 취하를 시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채권자예요. 유수정 씨. 근데 이 사람은 왜 취하를 시켜주죠?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취하시키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취하시킨 사람은 채무자죠. 채무자가 어떻게 취하시키는 거예요? 갚죠. 이자를 갚든 원금을 갚든 다 갚든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취하시켜줘요. 그랬다 다시 또 빚이 밀리면 다시 경매를 또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빚을 갚고 일부라도 갚으면 채권자가 취하를 시켜줘서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취하시켰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시켰다는 뜻이 결국 이 사람이 시켰다는 뜻이에요. 들어가면 이 사람 왜 취하시켰을까 이거? 이 사람 왜 취하시킨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낙찰돼서 소유자가 바뀌게끔 내버려두면 안 되지. 그래서 달러 빚을 내더라도 어떻게 해요? 취하시킨 거예요. 사정이 그런 거지. 잘 취하시켰을까요? 그때는 잘 취하시켰다고 생각했지. 지금은 그냥 날릴 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때 당시 분위기에 따라서 낙찰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매 물건인데 옛날 100%의 낙찰됐던 물건이 지금 지나가면 100%의 낙찰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 경매는 그때 당시 환경에 따라서 낙찰가율이 정해지는 것이지 예상을 해가지고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낙찰 못 받아요. 그 시점에 시세 가지고 파악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취하시킨 거예요. 취하가 되면 어떤 장점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매를 붙여서 지금 아까 낙찰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돈 안 냈죠. 대금을 납부하면 경매는 돈 내는 순간에 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자, 볼게요. 경매 붙여졌어요. 그럼 대기 시간은 한 6개월 정도예요, 보통. 대기 시간은 경매 진행되는 그 날까지 한 6개월은 대기해야 돼. 경매 물건이 이렇게 몰려서 그런 거예요.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해. 근데 요새는 대기 시간이 좀 늘었어. 왜 그럴까요? 매물이 늘었어. 그래서 대기 시간이 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두 번 정도 진행이 되면 낙찰자가 나와요. 한 달 간격으로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낙찰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대금을 납부하죠. 대금 납부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바로 소유권 취득해. 이건 아셔요? 아시냐고? 모르셨어요? 우리 매매 같은 경우는 계약금 들어가면 소유권 취득해요? 어지. 중도금 들어가고 잔금 들어가면 소유권 취득해요? 아직도 아니야. 매매는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등기 나야 취득해요. 등기 나야. 응? 잔금 치르고 나면 바로 등기되는 게 아니라 또 며칠 있다 등기 나잖아요. 등기까지 가져와야 뭐예요? 소유권 취득이라고 해. 뭐가? 매매. 근데 경매는 어떻게 되느냐? 경매는 입찰 보증금 들어가서 입찰 보증금 10%, 그 다음에 경락 잔금 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시간 지나면 등기 가져와요. 이렇게 경매도. 근데 경매는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경락 잔금 내면 취득해요. 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에요? 일반 매매는 등기 가져와야 소유권자가 돼요. 경매는 언제 소유권자가 돼요?
돈 내면 소유권 취득이요. 돈 내면. 낙찰자가 돈 내면 소유권 취득. 등기부 정리 안 돼도 소유권 취득이요. 정리가 안 돼도 소유권 취득이라고. 그러면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소유권자가 나오면 취하를 못하죠. 새 임자가 나오면. 그러니까 취하는 언제까지 해야 돼? 대금 납부 전까지 해야지. 그죠? 근데 아까는 뭐였어요? 대금을 납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미납으로 떴죠, 아까. 미납이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달러빚을 내가지고 채무자가 빚을 갚든 이자를 갚든 갚아서 요 채권자가 뭐 해줬어요? 취하. 그래서 미납 옆에다가 제가 취하라고 쓰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취하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취하는 언제까지? 대금 납부 전까지. 그죠? 그때까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취하. 취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7억 2,200만 원을 싸가지고 1등짜리 됐었는데 대학력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낙찰받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원래 3,300 얼마 날렸잖아요. 취하가 되면 경매가 없었던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3,360 얼마 이거 떼었던 돈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까 날려봐가지고 그 사람 미납하고서 술 엄청 퍼마셨겠죠. 3천 얼마 날렸으니까. 그런데 운이 좋은 거예요. 취하가 되는 바람에 갑자기 법원에서 연락 와서 계좌번호 부르세요. 돈 보채드릴게. 3천 얼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돌려받잖아. 잔치해야지. 3,300만 원 순식간에 벌었는데. 우리 이제 그 경매 강남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저 땅을 갖다가 받으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뭐 쓸모없는 땅을 받으셨어. 받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사업구역 내에 들어가면 좀 그다음에 보상도 좀 받고 그럴 수 있는 그 벗어난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3억 얼마에 받으신 거예요, 임야인데. 근데 그걸 받으셨는데 이제 그 보증금이 3천 얼마 걸었겠죠. 그게 날렸어요, 그래서 날리고 나서 이제 그거 이제 안 날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뒤에 보니까 날리게 됐더라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3,300만 날렸어. 그 다음 주에 오셨는데 덤덤하시더라고. 그래서 돈이 많으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물건이고 이제 하나 좀 보고 제가 식사하시도록 할 텐데 딴 거보다는 물건 분석을 해봐요. 원래 물건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디 보시냐면 47페이지 보셔요. 제일 아래쪽에 사진, 중간에 사진 있잖아요. 밑에 보면 세대수가 어떻게 돼요? 655세. 세대수가 조금 적긴 한데 그래도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주차 대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차 대수 괜찮아요. 오른쪽에 사용 승인 받은 날짜는요? 18년이니까 한 몇 년 안 됐어요. 3, 4년밖에 안 돼. 3년 채 됐나? 신축이죠.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하철역에서 좀 거리가 되긴 하나 하여간 지하철이 지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건 번호 한번 쳐볼까요? 얘가 계속 안 치고 놀리면 얘가 또 로그아웃이 돼버려요. 여기에 지금 보세요. 사건 번호 어떻게 되는가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이. 몇 타경? 20타경이었죠, 아까. 아닌가? 19타경. 네? 19타경이에요? 19타경, 그 다음에 이건데 취하됐다고 나오죠? 아까 미납이었다가 취하가 된 건데 다른 거 말고 물건 중에서 다른 거보다는 여기 전자지도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경매 물건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 5호선이잖아요. 요 강일역이고 여기는 또 뭐냐면 여기가 미사역이 있어요. 요 중간 정도 있는데 거리가 조금 어중간한 데 있죠. 거리를 딱 좀 재보면 강일역에서 거리로 상으로 봤을 때 요 취하 물건지까지가 한 700m 돼요. 그러니까 약간 역세권은 500m 정도 얘기합니다. 좀 지나서 있고 여기는 더 멀겠죠, 보나마나. 요곳이 좀 그래. 그거 빼고 무슨 신축이라든지 세대수나 주차대수 이런 것도 괜찮고 층도 괜찮고 23층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핫한 지역이에요. 핫한 지역. 근데 요것만 조금 핸디캡이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게 그 지역에서 보면 잘 나가는 아파트, 입지가 좋은 거 그런 것들이 좀 세고 여러분 사시는 지역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거기가 1등 아파트가 좀 세고 그 다음에 좀 가격 형성이 조금 낮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맞춰서 입찰가를 정하셔야 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물건 분석적 측면도 먼저 보고, 예? 지도 같은 걸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적정한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경매하시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전에 이제 뭐 하여간 이것저것 말씀드려 본 거예요. 주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 진도 순서 이런 거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큰 책 보다가 작은 책 보다가 나온 대로 설명하다가 물건 보다가 그죠? 여러분 눈치 봐가면서 수업하는 거예요. 끝난 날까지 여러분 눈치 봐야 돼. 네. 자,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